박군이 특전사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박군은 28일 방송된 MBC 표준 FM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에 가수 박군과 풍금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첫 출연에 나선 박군은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군인 출신이다. 20살에 군대 가서 35살에 나왔다면서 제가 정년을 했다고 하면 100살까지 살았을 때 한 달에 연금이 300만 원씩 18억 정도라고 하더라. 55세까지 연봉을 받으면 12억에 총 30억이라고 계산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만둘 때 많이 말리셨다. 가서 중대장님께 오디션을 합격해서 전역하고 나가서 가수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엄청 놀라셨다. 충북 증평에서 헬기 타고 낙하산 타던 특전사 출신이다. 고 밝혀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군은 허경환과의 인연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몸을 만들어서 기산한 것을 보고 몸매가 예뻐서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저는 특전사 중에도 작은 편에 속한다. 다들 몸매가 좋고 우람하다. 같이 밥을 먹으면 다들 엄청 먹어서 저도 빨리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예명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는 본명으로 하자니 박준우라는 동명이인이 계셔서 박상사까지도 생각했다가 그냥 박군이라고 정하게 됐다. 편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군은 선배님 두 분 TV로만 보다가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다고 훈훈하게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2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박군이 이상민, 김준우를 데리고 지리산 둘레길 원정에 나섰습니다. 박군은 이상민에게 무릎이 아프진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민은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 우린 이미 두 번째 산에서 무릎이 나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해가 질 걸 걱정해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박군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지친 두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김준호는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중도 포기하면 후회가 남을까 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레길 중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핀 마을이 있어 경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을이 끝나가자 오르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준호는 오르막을 보고는 도망숨이 쳤다. 박군과 이상민이 붙잡아왔습니다. 박군은 등산 스틱으로 김준호와 이상민을 끌어줬습니다. 박군은 허벅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좋지 않냐고 동의를 구했지만 이상민과 김준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상민과 김준호는 살을 왜 빼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내가 살 빼면 안 웃기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고난도 코스의 이상민과 김준호가 지치자 박군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두 사람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넘자 경상남도가 됐다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박군은 6.6km 남았다. 뛰어가면 25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5번째 산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이상민은 그래도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은 빠르게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주변이 깜깜해지자 박군은 5번째 산은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민은 여기까지 와서 완주를 못할 순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반면 김준호는 해가 져서 고맙다며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가수 박군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강호동의 밥심에는 트로트 가수 김연자, 박군, 나상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박군은 중학생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일정치 않은 수입이었다. 냉장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샀다. 그전에는 김치를 내놓으면 흰 곰팡이가 쓸어있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노동력을 상실하고 병실에 누워 계시니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학교는 꼭 졸업하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며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힘든 상황에서도 수석과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는 한 달간 알바를 해도 60만 원을 받는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석 장학금으로 75만 원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공부했다며 4학기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사정도 알고 예뻐 보이셨는지 학생회장을 맡기셨다. 그렇게 선생님의 권유료 학생회장을 하게 됐다. 근데 저밖에 안 나갔다.
단독 출마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군 입대 3년 차 되던 해에 중환자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지휘관의 배려로 휴가를 끌어모아 어머님 옆에 있었다. 그렇게 복귀를 하고 3일 후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고 훈련 중 바로 내려갔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셨는데 제주도 가서 회에 술 한 잔 기울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은 히트곡 한 잔해로 얻은 인기를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군은 한 잔해로 인기를 얻은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다 보면 눈만 봐도 어머니 팬들이 알아봐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또한 양말과 신발 빼고 다 팬들이 다 보내주셨다며 선물을 보내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군은 응원해주신 분들 때문이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박군은 2019년 9월 발표한 한 잔해로 큰 인기를 얻으며 차세대를 이끌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박군은 아기들도 따라하더라며 아기들은 요구르트로 안무를 따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군은 롤모델로 선배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앞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연으로 장윤정이 고기를 사주었다는 박군은 장윤정 선배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은 이야기, 잘 되고 나서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며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도움을 주셨던 분들, 팬분들, 선후배들 다 앞뒤로 보면서 장윤정 선배처럼 생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